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삼지사회론, 백석옥 박사님의 삼지사회론의 법률생활의 궤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지사회론 첫 번째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두 번째는 경제생활의 궤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률생활의 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주의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우주 속에서 인간의 생활은 세 가지 궤도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정신생활, 두 번째는 법률생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생활. 이렇게 세 가지 궤도로 인류가 그렇게 생활을 쭉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생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닥친 것은 경제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경제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생활을 오늘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백성옥 박사님의 철학과 사상의 해설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지사회론에서 법률생활의 궤도입니다. 그래서 법률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와야 되느냐? 그 준칙은 뭐냐면은 법률생활은 인체로 말하면은 인체의 그 척추와 같다. 이게 척추와 같아서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서야 인체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건강한 것처럼 국가사회도 그렇게 법률생활이 척추처럼 똑바로 서야 된다. 근데 똑바로 서는 것은 뭐냐? 바로 정의다. 이게 정의. 불의가 아니고 정의를 가지고 척추를 똑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률생활의 기본적인 준칙은 정의로서 바로 다스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백성호 선생님의 하나의 지론이죠. 예, 법률생활은 척추와 같아서 정의로서 다스려야 된다, 잡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가 뭐냐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의라는 것은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중요했죠. 우선 동양에서 보면은 가장 정의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맹자죠. 맹자님이죠. 맹자가 이제 그 천하를 주유하면서 먼저 양해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양해왕이라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천리를 멀다 하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양나라를 위해서, 양해왕에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이익이 되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마디가.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하필이면은 이익입니까? 왕이 이익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있는 대부와 공경대부라는 그런 버스라치들이 전부 이익을 말할 테고, 그럼 백성들도 이익을 쫓아서 말할 테니까, 그러면은 전부 이익을 하다 보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그 이익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익을 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이왕이면은 이익보다는 인의, 사랑과 의로운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도 그 정의, 그런 것을 이제 또 사랑, 그런 것을 이제 중시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옛날에 기독교 시절에 그때 이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그 세인트라고 부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도덕의 집단과 국가, 나라가 뭐가 다르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의 왕 두목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물어서 이제 너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적 두목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하들을 통솔하느냐 했더니 그 통솔하는 방식이 알렉산더가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거기도 뭐 상벌이 엄중하고 말이죠. 또 이제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아구스티누스가 얘기를 바로 정의가 있다 그죠. 해적한테는 정의가 없지만은 딴 거는 다 비슷해도 정의가 없지만은 나라에는 정의가 있어서 그것이 나라와 그 해적 도덕대가 다른 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물론 정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그 분쟁이 많이 있죠. 사람마다 정의라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근대라기보다 최근에 와서 존 롤즈라는 사람이 정의에 관해서 큰 책을 썼어요.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롤즈는 정의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복잡한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롤즈가 말하는 정의는 공정한 거,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분배를 얘기하죠. 정의로운 걸 얘기할 때는 분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분배. 그래서 분배가 이제 정의에서 중요한데, 근데 분배만 가지고는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냐?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분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정의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분배를 할 때는 일 많이 하는 사람과 작게 하는 사람의 차등일 수밖에 없다. 또 이제 공부할 때,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학점을 줄 때 공부 많이 한 사람과 펀펀히 놓은 사람과 학점이 똑같으면 안 되죠. 잘한 사람은 A 플러스를 주고 못한 사람은 뭐 B, C 뭐 이래가지고는 또 F를 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차등적으로 하니까 세계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분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일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차등 분배만 하면은 또 사회가 불평등해지죠. 또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딴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평등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성이 돼 공정이 있어야 돼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배분을 일 많이 한 사람을 많이 주는 거가 기본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도 이제 하나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야 돼 공정하게 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의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백성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척추와 같은 그런 이제 몸에 보면 척추 같은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이 이제 그렇게 공정하게 법률이 집행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사회가 건강하게 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법률이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회는 아까 말씀대로 도둑과 같다 해도 도둑과 같지. 저기 국가가 잘못하면 이제 집권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집권하는 세력이 잘못하면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해적 집단이나 깡패 집단이나 국가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그만큼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뇌의 척추와 인간의 저기를 보면은 척추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몸을 똑바르고 유지하고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률 보통 이제 사회에서 정신, 법률,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말씀 안 하시고 법률을 말씀하셨나 그런 게 또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의 전통에서는 그 법률하고 정치가 같이 가더라고요. 헤겔 말이죠. 헤겔은 이제 법철학 강화라는 책도 쓰고 그 정치와 이제 법률을 같이 합해서 얘기한 유명한 법철학자고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법과 정치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고요. 또 한스 켈젠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독일의 정치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법학자입니다. 일단은 법학자로서의 정치학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독일의 전통에서는 법학과 정치학을 같은 비중으로 같은 레벨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정치학을 연구할 때만 해도 공부할 때만 해도 대학에서 정치학과의 과목에 법률도 들었고 법철학개론도 있었고 또 이제 민법도 있었고 국제법도 있었고 그랬어요. 정치학 과목에. 그랬는데 요즘 이제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정치학은 정치학대로 전부 정치학만 하고 법학은 법학대로 전부 법학만 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과에 벽을 너무 쌓아가지고 서로 그러가 없는데 사실은 그게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면서 법과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정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착 속에 법학과 경제도 같이 배워야 돼요. 정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저를 통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적인 전통에서는 법률하고 정치를 크게 나눌 필요가 없는 그 법률 속에는 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할 때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입법, 사법, 행정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은 전부 법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룰 메이킹,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행정이죠.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는 뭡니까? 이거는 법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법을 판단하는 것,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두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법과 연관되어 있다면요.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것은 그게 분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실 때 법률상으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치도 같이 포함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것이 이제 법률생활의 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생활의 궤도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이제 삼지사회론에서 법률생활이 있는데 그 법률생활은 큰 준칙이 법률생활은 인간의 인체로 따지면은 척추와 같아서 온몸을 곧바르게 유지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정의를 내세워서 정의가 바르게 돼야 그래야 이제 정치가 바로 된다. 나라가 바로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느 시대부터 가벼운 규칙이 있었죠. 사람들을 뭐 공동을 일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되면서 국가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법이 있으면서 세계 국제법이 있고, 그래서 자꾸 법이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꾸 법을 그렇게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이 법 속에서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률상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은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률 생활의 궤도는 그렇게 유지된다 하는 것이 백성호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률 생활의 궤도 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정신생활의 궤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절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열불 공개월 오늘 이 인터넷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인연 있는 사람들께서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을 탈급을 해서 모든 장문 수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낙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 발언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